네. 지금부터는 파일 설계 향상학습 한번 해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가 파일 설계를 하면서 중요한 개념이죠. 이 블럭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이 블럭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레코드를 여러 개를 묶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블록, 그러니까 몇 개의 레코드들을 모아서 하나의 블록을 만들고, 다음 블록과 블록 사이에는 IBG라고 하는 블록 갭, 인터 블록 갭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 인터 블록 갭은 물리적인 액세스를 위해서 블록과 블록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런 빈 공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들을 논리적인 레코드들을 블록으로 묶다 보면 블록이 다소 커질 수가 있겠죠. 블록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리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요. 블록 사이즈가 너무 작게 되면 빈번하게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적절한 그 블록 사이즈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시려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관련되는 데이터 레코드들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데이터 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포인터가 순차적으로 데이터 레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지시함으로써 데이터 구조 관계를 유지하는 파일 편성 방법은 했습니다. 그림을 좀 키워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데이터 1, 즉 이 레코드에는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와 오른쪽에 주소 내용을 갖고 있는 그런 포인터가 있습니다. 이 포인터를 읽게 되면 다음에 읽어드려야 하는 데이터의 그 시작 번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포인터와 포인터가 쭉 연계돼서 파일을 편성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 하고 확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방법은 리스트 편성 방식이라고 하죠. 오른쪽 해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트 편성 방법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레코드들이 불연속적으로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 즉 물리적인 레코드 공간에 연속돼서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연속적으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레코드의 그 포인터 필드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관련 있는 레코드의 시작 주소를 넣어 둠으로써 그 원하는 레코드, 찾아야 하는 레코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편성 방법입니다. 이런 리스트 편성 방법은 포인트 변경만 가지고도 레코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포인터 저장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둬야 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포인터의 조정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두 상실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 형식 중 파일 편성의 설계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읽어보죠. 자, 색인 순차 편성 파일, 2번 원시 데이터 파일, 3번 마스터 파일, 4번 트랜잭션 파일. 여러분 보기만 쭉 읽어보셔도 2번, 3번, 4번은 뭔가 같은 종류의 그런 파일 형식이라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파일 내용에 따라 분류를 하다 보면 파일 내용은 크게 데이터 파일, 프로그램 파일, 작업 파일,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파일은 이런 마스터 파일이나 트레일러 파일, 트랜잭션 파일, 그 다음에 서머리 파일, 히스토리 파일, 그리고 레퍼런스 파일,
이런 6가지 종류의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다 원시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파일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다른 종류의 파일 편성은 1번이 되겠죠. 예. 자, 세 번째 문제 살펴보죠. 자, 해싱 함수에 의한 주소 계산 기법에서 서로 다른 키 값에 의해서 동일한 주소 공간을 점유하며 그로 인하여 충돌되는 레코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충돌되는 레코드들의 집합이 무언가 하는 거죠. 네, 해싱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싱 함수가 있죠. 이 해싱 함수는 레코드의 키값을 이용해서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주소를 계산해내는 그런 수학식이 되겠고요. 버킷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킷은 뭔가를 담는 공간이죠. 여기서는 어떤 것을 담겠습니까? 버킷은 하나의 주소를 가지면서 한 개 이상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즉 바구니 같은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바구니에는 바구니라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내용물들을 담을 수가 있죠. 세 번째 용어로 슬롯입니다. 슬롯은 이 과목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슬롯은 일정 시간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한 개의 레코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공간을 슬롯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타임 슬롯이라고 하면 작은 시간 단위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충돌, 콜리전. 충돌은 해싱 함수에 의해서 계산된 홈 주소가 서로 같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서로 같으면 안 되는데 같은 경우가 나타나니까 충돌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시노님. 이것도 해싱 함수에서 같은 주소를 갖는 레코드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레코드들의 집합을 우리가 시노니움이라고 합니다. 오버플로라는 말은 뭔가 흐름이 넘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버킷에 더 이상 레코드를 기억할 수가 없어서 그 레코드들이 버킷에 저장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넘쳐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3번 문제에서 말하는 동일한 주소 공간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충돌이 일어나는 레코드의 집합은 시노니움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네. 다음 문제를 통해서 확인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차 파일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순차 파일 또는 일련 번호 파일이죠. 파일 편성하는 방식이죠. 순차 파일 편성 방법은 기본적으로 낭비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쭉 일련 번호식으로 쭉 저장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매체의 변환이 쉽습니다. 즉 테이프 매체에서 디스크 매체로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변환이 쉽고요. 반면에 파일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발생한 순서대로 쭉 차례차례 초기에 파일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때 끼워 넣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순서적으로 쭉 데이터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검색 효율이 떨어집니다. 즉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기 위해서 항상 처음부터 쭉 트레이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장점으로는 액세스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일괄 처리 시스템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파일 편성 방식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 문제 순차 파일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어디
몇 번입니까? 보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죠. 1번 처리하는데 불편이 많아 이용도가 낮다. 네, 맞습니다. 2번 데이터의 수록이 다른 파일에 비해 어렵다.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3번 데이터 검색 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죠. 앞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때는 빠르지만 중간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할 때는 처음부터 항상 이렇게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쭉 읽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는데요. 파일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4번입니다. 네. 앞에서 문제와 유사한 문제죠. 파일 편성 방법 중 순차 파일 편성 방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파일에 레코드를 추가 삭제할 때 파일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파일 전체를 복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순차 편성에 적합하고 평균 처리 시간이 가장 긴 매체는 뭡니까? 순차 파일 편성은 대부분 테이프 형식의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보기 중에 테이프를 예시한 보기는 2번에 있습니다. 뭐 자기 디스크나 자기 드럼이나 자기 코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근 방식이 가능한 그런 매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색인 순차 편성 파일에 대한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색인 순차 편성 파일에 대한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색인 순차 파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파일이 세 가지 구역에 다 내용이 담기게 되는데요. 일단 색인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데이터가 저장되는 기본 데이터 구역이 있고요. 이 기본 데이터 구역에 수록되지 못하는, 기록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오버플로 구역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